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기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세션은 아파치 스파크를 단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단넷 for 아파치 스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이버 사령부에서 WPF 클라이언트 개발자로 복무하면서 단넷에 입문하게 되었고,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프리랜서 개발자로 스타트업들의 서비스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지금 세션의 주제인 단넷 for 아파치 스파크에 짜잘한 커밋들을 하고 있는 주니어 개발자입니다. 이번 세션은 먼저 단넷 스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단넷 스팍의 동작 방식 및 성능에 대해서 설명한 뒤 도커, VS 코드를 사용한 로컬 개발 환경 구축 및 디버깅, 그리고 AWS EMR 클러스터에 개발한 앱을 배포하는 데모를 끝으로 세션을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단넷 스팍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단넷 스팍의 모체인 아파치 스팍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치 스팍은 스칼라로 개발된 클러스터 컴퓨팅 프레임워크로 인메모리에서 빅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빅데이터 프로세싱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프레임워크 중 하나입니다. 단넷 스팍은 기본적으로 인터롭 레이어를 통해서 아파치 스파크를 실행하는 개념으로 파이스파크, 알스파크와 개념적으로 유사한 프로젝트입니다. 단넷에서 작성한 스파크 코드를 스칼라, 자바 API와 매핑하여 스파크 클러스터에서 동작하도록 해줍니다. 단넷 스파크는 C#, F#로 스파크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스파크 2.3, 2.4, 3.0 버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단넷 스탠다드 2.0 이상인 단넷 4.6.1 이상이나 단넷 코어 2.1 이상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크로스 플랫폼인 단넷 코어 베이스이기 때문에 맥, 리눅스, 윈도우에서 모두 실행이 가능하며 리눅스의 경우 우분투를 기준으로 작성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1.0.0 버전을 릴리즈했고 다양한 네이티브 스팍 API들을 대거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파치 스팍에서 지원하는 것과 같이 스팍 SQL, 스팍 스트리밍, UDF를 사용할 수 있으며 ML 단넷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도 단넷 스팍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문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Azure Databricks, AWS EMR, Azure HD Insight 세 가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스팍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인스트럭션을 MSDN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넷 스팍의 특징입니다. 먼저 간단한 소스 코드를 보시겠습니다. C샵을 사용해서 만든 단넷 스팍 어플리케이션 소스 코드입니다. 위에서부터 세션 생성,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 생성, 그리고 UDF, 마지막으로 SQL을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존 단넷 개발자들에게 익숙한 C# 혹은 F샵을 사용해서 아파치 스팍 프로그램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넷 스팍에서 빌드한 앱을 서브밋하는 커맨드입니다. 스칼라 스팍과 큰 차이점은 클래스 인자로 주황색 표시된 단넷 러너라는 부분을 꼭 넘겨주셔야 하고 단넷 스팍 앱을 빌드할 때 나오는 짜르 파일도 함께 넣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진행할 데모 세션에서 만든 앱을 서브밋 해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단넷 스팍의 동작 방식입니다. 먼저 아까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스팍 서브밋을 실행을 하게 되면 단넷 러너 서비스가 JVM 위에서 실행이 됩니다. 이 단넷 러너는 단넷 백엔드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단넷 백엔드는 이제 포트를 하나 열고 대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단넷 러너가 CLR을 실행시키고 단넷으로 작성한 스팍 명령들을 JVM에 있는 단넷 백엔드가 열어놓은 포트로 쏴줍니다. 이렇게 받은 명령어 셋으로 단넷 백엔드는 JVM에서 스파크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UDF의 경우 UDF 함수가 실행되면 JVM에서 스팍 엑시큐터를 실행시키고 스팍 엑시큐터는 CLR 위에서 동작하는 워커를 실행시킵니다. JVM에 있는 스팍 엑시큐터는 UDF와 데이터들을 시리얼라이징해서 CLR로 넘겨주고 이를 받은 CLR은 단넷 UDF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UDF 함수를 실행한 뒤 다시 실행 결과를 JVM에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으로 단넷 스팍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벤치마크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행한 UDF 쿼리 벤치마크입니다. UDF를 사용하지 않는 단넷 스팍 어플리케이션은
스칼라, 파이스파크와 근접한 성능을 보이고 UDF를 사용하는 단넷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은 파이스파크보다 조금 더 빠르거나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즉, 기존의 스칼라, 파이스파크를 잘 사용 중이신 유저분들께서는 성능적인 부분 때문에 단넷 스파크로 넘어오실 이유는 없고, 단넷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팀에서 스파크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할 소요가 있을 때 단넷 스파크를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단넷 스파크 개발 환경 소개입니다. 스파크를 매뉴얼하게 설치하는 건 어렵고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 이번 세션에서는 개발 환경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도커 기반 스파크 개발 환경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소개해드릴 개발 환경은 인디라는 개발자분이 컨트리뷰션 해주셨고, 단넷 스파크 팀에서 리뷰 중인 도커 기반의 개발 환경입니다. 단넷 스파크를 위한 런타임들을 모두 설치한 도커 컨테이너에 VS 코드 익스텐션을 통해 접속해서 단넷 스파크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서 노트북 형태로 단넷 스파크를 실행시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위에서 소개한 개발 환경을 통해 간단한 단넷 스파크 프로그래밍 및 AWS EMR 클러스터의 앱을 배포하는 과정을 시연해 보겠습니다. 데모에서 시연한 모든 내용은 위 GitHub 링크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발 환경 구성을 위한 도커 컨테이너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컨테이너는 총 2개를 생성할 것이며, 맨 위 명령어를 통해 생성한 컨테이너는 스파크 런타임, 아래 명령어를 통해 생성한 컨테이너는 주피터 노트북으로 스파크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컨테이너입니다. 먼저 주피터 노트북부터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에 있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시켜 준 뒤에 이렇게 컨테이너의 로그에 들어가 보게 되면 컨테이너에 접속할 수 있는 토큰과 함께 로그의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해당 주소를 카피해서 웹사이트에 접속해 보면 크롬이든 어떤 브라우저든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주피터 노트북을 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게 됩니다.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먼저 디버깅을 위해서 먼저 준비된 쉘 스크립트를 실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노트북 형태의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누게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세션을 사용해서 스파크 인스턴스를 만든 뒤에 다음과 같이 준비된 이런 제너릭 프로그램들을 실행을 하고, 이렇게 생성한 데이터 프레임을 프린트 스키마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출력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환경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으로는 VS 코드를 사용한 단넷 스파크 개발 환경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먼저 VS 코드를 이제 설치하시고 도커 익스텐션을 꼭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도커 익스텐션은 여기 익스텐션 칸에 이렇게 도커라고 입력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꼭 인스톨해 주셔야지 이 세션에서 지금 하려는 것들을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커 익스텐션을 설치해 주시면은 밑에 이렇게 아이콘이 뜨게 되는데요. 방금 전에 실행했던 2개의 컨테이너가 이렇게 이 녹색 빛을 띠면서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넷 스파크 인터랙티브 레이티스트 이미지는 방금 전에 보셨던 주피터 노트북 이미지고, 그 위에 키킴의 데모 단넷 컴프 서울이라는 이미지는 이제 단넷 런타임을 도커로 패키징한 그런 컨테이너입니다. 이제 이거를 접속해서 한번 개발 환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클릭을 해주시고 어태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지금 데모 단넷 컴프 서울을 클릭해 주시고, 그러면 새로운 VS 코드 창이 나타나면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밑에 컨테이너, 키킴, 데모, 단넷 컴프 서울이라고 컨테이너에 지금 VS 코드를 사용해서 접속한 모습입니다. 두 가지 스팍 앱을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먼저 맨 처음에는 이제 기본적인 스팍 앱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앱은 같은 폴더에 있는 CSV 파일을 읽어와서 컬럼을 출력하고, 컬럼을 저장한 다음에 이제 그 읽어온 CSV 파일에 SQL을 사용하는 그런 간단한 스팍 프로그램입니다. 일단은 이제 디버그 기능을 한번 사용해 보기 위해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간단하게 걸어 봤고요. 이제 F5키를 눌러서 디버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잘 걸리는 걸 볼 수 있고, 네, CSV 파일에 있는 헤더에 있는 그런 컬럼 이름들인데, 실제로 CSV 파일을 보게 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똑같이 컬럼 이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마지막까지 실행하게 되면은 이렇게 SQL에 적용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제 디버그 기능을 한번 확인해 봤으니까 이번엔 스팍 서브밋을 이용해서 단넷 스팍 앱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조금 변화를 줘서 간단한 콘솔.라이트 라인을 추가해서 스팍 서브밋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프린트문을 추가했고, 이제 프린트문을 추가했으므로 새롭게 빌드를 해줘야 됩니다. 단넷 빌드를 이용해서 새롭게 빌드를 해주고, 네, 아까 위에서 PT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이제 단넷 러너라는 그런 클래스 인자에 단넷 러너를 넣어주고, 이제 마스터는 현재 로컬 환경이므로 로컬, 그리고 단넷 빌드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그 바이너리 디버그 단넷 코어 3.1 안에 마이크로소프트 스팍이라는 자르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스팍 2.4.6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스팍 2.4에 해당하는 마이크로소프트 2.2-4 자르를 사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방금 빌드한 myApp DLL을 매개문수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게 수행이 끝났고요. 한번 결과를 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이렇게 SQL 결과는 동일한 걸 볼 수 있고, 밑에 이런 식으로 hello 단넷 스파크라는 그런 프린트문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실행한 결과들을 스팍 UI에서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4040 포트를 통해 접속하시면은 지금까지 실행한 스파크 잡들을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시연할 앱은 AWS EMR 클러스터에 디플로이 할 수 있는 그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EMR에 올릴 앱을 한번 살펴보면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팍 세션을 이용해서 이제 스팍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할 데이터는 에이브로 형태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카프카에서 KSQL로 재난 그런 데이터인데 그 부분은 크게 중요하진 않고, 이런 데이터의 위치가 지금 S3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3에 있는 그 S3의 위치를 아규먼트로 받고 그 데이터 프레임을 한번 출력해 준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뭐 어떤 컬럼들을 내리고 그룹 바이 해가지고 카운트해서 다시 쇼 해주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 아규먼트로 넘겨준 S3 위치에다가 그 값을 저장하는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하는
그런 앱입니다. 먼저 이 앱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NET 빌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빌드가 잘 됐고요. 이제 이 방금 빌드한 앱을 로컬에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되게 좀 명령어가 많이 길어졌는데 별다른 건 없고 그냥 아무래도 이제 AWS가 들어가다 보니까 S3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뭐 하도 관련된 내용들 그런 필요한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패키지들을 함께 추가해서 에이브로 패키지도 있고요. 그런 패키지를 다 추가한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NET 러너를 인자로 넣어주고 빌드한 파일들, DLL들을 다 넣어준 다음에 방금 설명드렸던 아규먼트 0번에 이제 파티션들 그 에이브로 파일들이 위치한 S3의 폴더 이름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갈 아규먼트에는 이제 처리한 데이터 프레임을 CSV 파일 형태로 저장할 S3 파일 위치를 넣어주게 됩니다. A가 들어가고요.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었고요. 로고를 잠깐 한번 보면은 이렇게 조금 더 위로 가서 네, 이런 식으로 먼저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A 프로파일 형태의 이제 데이터 프레임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겠죠. 이 부분이 실행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데이터 프레임을 처리하고 드롭한 다음에 그룹 바이에서 카운트한 것에 이 데이터 프레임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 이렇게 다 처리한 데이터 프레임을 S3에 저장하는 그런 코드도 수행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로 AWS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에 저희 리저트로 아까 지정을 했었고요. 2020에 12월 19일 폴더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이 하나 잘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 받아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아까 봤던 데이터 프레임과 유사하게 똑같이 이렇게 CSV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금 만든 로컬에서 만든 EMR 앱을 실제 AWS EMR 클러스터에 배포하는 그런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디버그 모드로 다 개발했었는데 이제 릴리즈 모드로 .NET Core 앱을 이렇게 3.1로 주어서 배포할 서버는 64비트의 우분투 환경이므로 다음과 같이 인자를 줘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드를 마쳤고요. 릴리즈 모드로. 이제 AWS EMR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릴리즈 버전으로 빌드한 앱을 집으로 한번 압축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zip r 저희가 만든 앱은 바이너리의 릴리즈에 네코어 앱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publish라는 폴더를 압축을 한번 시켜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EMR 앱 집이라는 압축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저희는 이제 이거를 AWS S3에 올려주면 됩니다. 이 압축 파일을 타깃 버킷인 네, 이런 단넷 컴프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한번 S3 버켓에 올리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파일을 올리면은 사실상 대부분의 준비는 마쳤고요. 이제 helper.sh에 들어가서 스크립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helper.shell 파일에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생성한 클러스터에 이제 스팍 명령을 내리고 마지막으로 클러스터를 내리는 그런 쉘 스크립트 명령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WS CLI를 사용해서 사는데요. 큰 디테일은 이제 이런 디테일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인자는 이 부트스트랩 액션이라는 겁니다. 단넷 스파크를 AWS EMR 클러스터에서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 부트스트랩 액션에 꼭 특정 파일들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첫 번째 파일로는 이제 install worker라는 쉘 스크립트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팍 워커 단넷 콜 앱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스팍 런타임이 빌드된 그런 타르 파일을 이제 넣어줘야 됩니다. 부트스트랩 액션에. 이 파일들은 어디서 받으실 수 있냐면은 여기가 이제 리드미 파일인데요. 이 파일들은 네, 이제 여기서 받으셔가지고 S3에 올리시고 또 이렇게 wget으로 worker.sh를 받으셔서 마찬가지로 AWS S3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리드미로 확인해 주셔서 같이 따라 하실 분들은 따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아무튼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면 클러스터를 생성해 주면 되는데요. 이제 헬퍼점에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일단 클러스터가 생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생성을 해 두었고요. 저는 이제 add 스텝을 이용해서 방금 저희가 올린 단넷 컴프.zip이라는 그런 단넷 스팍으로 빌드된 어플리케이션을 AWS EMR 클러스터에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 add 스텝의 인자로는 AWS EMR 아이디를 넣어주면 되는데요. 클러스터 아이디를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방금 저게 만들어진 EMR 클러스터고요. 이런 식으로 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네, 스텝 아이디가 생성되고 이렇게 add 스텝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은 동일하게 AWS CLI 명령이 실행되어서 방금 저희가 로컬에서 수행한 것 같이 똑같이 이런 필요한 패키지들을 전부 넣어줘서 AWS 클러스터에 넘겨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방금 다 했던 그런 인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저희가 방금 만들어서 올렸던 단넷 커프라는 zip 파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 소스 파일 네, 소스 파일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파일들이 이렇게 S3 형태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행되고 있는 결과를 한번 보면 이렇게 명령어가 잘 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실행이 끝났고요. 이렇게 로그를 확인해 보면은 네, 이렇게 stdout도 잘 나왔고 이제 저희가 로컬에서 한 것처럼 S3에서 확인해 보면은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되겠습니다. 데이터에
네, 이런 식으로 아까는 한 개만 있었는데 이제 이 AWS EMR 클러스터에서 실행된 새로운 결과물 CSV 파일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단넷4 아파치 스팍 맛보기 세션의 김기혁이었습니다. 혹시 이 세션을 따라해 보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거나 잘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